악마만이 악마를 몰아낼 수 있다. 이것은 이탈리아의 오래된 속담입니다. 이 속담은 최소한 근현대 이전에 생겨난 오래된 속담입니다. 기독교가 종교와 정치와 생활을 모두 지배했던 중세 유럽에서 악마만이 악마를 몰아낼 수 있다. 는 속담은 뭔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불경스럽습니다. 냉소적이기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악마는 신만이, 신을 계리한 천사만이 몰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만이 악을 몰아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종교적 견해가 아니라 상식이고 윤리이며 도덕입니다. 그런데 신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던 유럽 사회에서, 그것도 교황청이 있는 이탈리아에서 악마만이 악마를 몰아낼 수 있다는 속담이 생겨나고 계승될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오늘 한 줄의 힘은 이러한 의문들을 같은 이탈리아 사람인 니콜로 마키아벨리의 가장 유명한 저서인 군주론을 통해서 풀어보고자 합니다. 참고로 오늘 다루는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은 페이지 투북스라는 출판사에서 최현주님의 번역으로 출판된 군주론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독은 독으로만 다스릴 수 있다. 물이나 와인은 독이 될 뿐이다. 악마가 된 사자 같은 사슴.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 의해 16세기 유럽의 최초로 신과 도덕과 윤리를 배신하는 악마 같은 군주가 등장했습니다. 약 380년 후에 니체라는 독일의 철학자가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말합니다. 도덕은, 윤리는 지배자의 지배 수단일 뿐이다. 도대체 도덕과 윤리처럼 비도덕적이고 반윤리적인 뿌리가 어디 있단 말인가? 신은 죽었다. 세계는 성과 악, 그 너머에 있다. 마키아벨리가 정치와 국가에서 신의 사망을 선고하며 도덕과 윤리의 허구성을 설파한 후, 니체는 이제 개인에게서 신과 도덕과 윤리가 죽어야 함을 설파합니다. 니체에게 도덕과 윤리는 권력을 쥔 자가 권력이 없는 자들이 저항하거나 반항하지 못하게 하는 수단이고, 돈이 많은 자들이 돈이 없는 자들이 자신들처럼 돈을 벌려고 해서 경쟁자가 되는 것을 막는 수단이며, 온갖 지배자들이 피지배자들을 묶어 놓아서 지배자들에게 덤비지 못하게 하는 수단입니다. 이는 사자들과 사슴으로 은유될 수 있습니다. 생명을 사냥하는 것은 잔인한 일이고 생명을 뺏는 것은 악입니다. 대신 다른 존재를 위하고 도와주는 것은 선입니다. 사자는 사슴을 사냥해서 어린 사자를 키웁니다. 사냥은 악이지만 어린 사자를 양육하는 것은 선입니다. 사슴에게 사자는 악이지만 어린 사자에게 어미 사자는 선입니다. 여기서 사자는 선일까요? 악일까요? 사자는 사슴을 죽이는 악을 행해서 어린 사자를 구하는 선을 구현합니다. 도대체 악은 어디까지이고 선은 어디까지일까요? 도덕과 윤리의 가르침대로 사자가 사슴을 사냥하는 악을 그만둔다면 사자와 어린 사자들은 다 죽습니다. 이 죽음이 선일까요? 게다가 사자는 개체수 유지와 사냥 영역 확보를 위해 먹지도 않는 하이에나나 표범을 살해합니다. 이것은 악일까요? 이러지 않으면 사자는 영역에서 밀려나 어린 사자들의 생명이 위험해집니다. 이러한 살해는 선일까요? 누군가는 말합니다. 짐승과 사람은 다르다고. 하지만 형태만 다를 뿐, 문명으로 포장되어 있을 뿐 인간의 현실도 똑같다고 니체는 말합니다. 니체의 철학에 의하면 사자가 사슴을 잡아먹는 행위는 악이 아닙니다. 선도 아닙니다. 그냥 힘의 의지입니다. 자, 여기서 세계가 확장됩니다. 또 다른 맥락이 있습니다. 이미 과학은 식물들도 고통이 있고 생명이 있고 자기들 간의 언어 같은 신호가 있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식물도 생존에 대한 욕망이 동물만큼 강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실제로 사슴이 식물을 먹는 것은 사냥입니다. 생명을 빼앗는 것입니다.
사슴도 사자처럼 살기 위해 어린 사슴의 젖을 위해 식물의 생명을 뺐습니다. 윤리와 도덕으로 볼 때 사자는 사슴에게 악이지만 식물에게는 사슴도 악입니다. 그러나 살해하는 사자가 그러하듯 살해하는 사슴도 어린 사슴에겐 선입니다. 도덕과 윤리의 이분법, 선과 악의 이분법으로 보면 모두가 악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을 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선을 행하면, 즉 사자와 사슴이 사냥을 멈춘다면 사실 그 선이 악이 됩니다. 왜냐하면 어린 사자와 사슴이 죽으니까요. 여기에서 선과 악은, 도덕과 윤리는 무력해집니다. 공허해집니다.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니체의 철학에서, 현대 과학에서, 그리고 매우 오래된 마키아벨리에게 실제 세계는 선과 악 그 너머에 있습니다. 선과 악은 문명의 기호일 뿐 공허한 이분법입니다. 선과 악을 설교하는 도덕과 윤리도 공허한 이분법입니다. 사자와 사슴과 식물의 관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모든 것이 악이요 모든 것이 선입니다. 모든 것이 악이 아니요 모든 것이 선이 아닙니다. 선은 악이요 악은 선입니다. 결국 도덕과 윤리는 니체가 말했듯 신과 지배자들이 만들었던 가공물인 것입니다. 악마가 된 불온한 군주. 마키아벨리는 20세기, 21세기도 아니고 15세기, 16세기의 군주론으로 아래와 같은 주장을 합니다. 물론 대상은 메디치 가문, 더 나아가 당시 이탈리아의 도시 국가들에게지만 현대 정치와 현대 철학에 되돌이킬 수 없는 상상력과 시작점을 줍니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와 군주는 신과 아무 관련 없다. 국가 안에 신의 자리는 없다. 따라서 국가와 군주에게 신이 부여한 윤리와 도덕은 없다. 현명한 군주는 오히려 윤리와 도덕과 신을 부분적으로 활용할 뿐이다. 오히려 군주는 자신과 상황을 위한 윤리와 도덕을 그때그때 창조한다. 신의 관대함과 왕의 인자함은 필요 없다. 인자함과 관대함이 군주와 국가를 지켜주지 않는다. 관대함과 인자함은 압도적인 평화 시기에 한정적으로 활용할 정치적 기술이며 가능하면 복수를 생각지도 못하게 무자비하고 신속하게 실행해야 한다. 적에 대한 지배는 절대 신이 대신해 주거나 신의 은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니 적들이 서로 경쟁하게 하고 서로 싸우게 하고 한편으로는 군주를 자신의 편으로 착각하게 하는 능숙한 기술이 필요하다. 중립은 없다. 전쟁을 제외하곤 항상 동맹을 맺어라. 영원한 동맹국도 영원한 적국도 없다. 중립과 평화가 신의 의지라는 착각을 버려라. 그건 나약합니다. 무능합니다. 전쟁은 지연되고 있는 것뿐이며 전쟁이 군주와 국가의 본질이다. 신에 대한 충성과 은총이 군주와 나라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무장과 실력이 지킨다. 전쟁과 정치의 과정에 신은 그림자조차 없다. 속임수가 없는 무력은 무기력하다. 무자비하면서도 친절해야 하고 관대하면서도 집요해야 한다. 베푸는 것에 인색해야 한다. 베품이 신의 뜻이라면 베품은 군주에 대한 충성이 아니라 신에 대한 종속만 불러일으킨다. 군주는 함부로 베풀지 말고 인색해야 한다. 국민의 지지는 신에 대한 충성과 호의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두려움에 기초한 동의에 기반해야 한다. 강제에 의한 충성이 아니라 호의에 의한 호감이 아니라 두려움에 기초한 동의에 기반해야 국민으로부터 지지받는 강력한 군주와 국가가 된다. 군주론은 구체적인 제도와 비슷한 사례를 반복하지만 결국 군주와 국가의 영역에서 천년 이상 지배해왔던 신과 도덕과 윤리를 모두 제거했습니다. 대신 군주의 야망과 목표의식, 매우 현실적인 상황 판단, 실용적이고 기만적인 기술 같은 근대 정치의 효시가 되는 개념들을 유럽 역사상 처음 세계적으로 주장합니다.
신을 극복하고 세속화된 지금 21세기의 시각에서도 너무 과하게 실용적이지 않은가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인 군주론이 당시 16세기의 유럽에서는 어떤 책이었는지 예상해보면 소름이 끼칠 정도입니다. 이탈리아의 상업적, 금융적 선진성, 종교로부터 자유로운 도시 국가들, 르네상스의 발현 등의 영향이 있다 해도 마키아벨리의 개인적 능력과 해안은 유럽 역사 천년에 한 명 나올까 말까한 경이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유럽의 근현대 정치와 근현대 철학의 깊은 시작점이 됩니다. 다시 악마만이 악마를 몰아낸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우린 마키아벨리를 통해서 선과 악의 상대성, 도덕과 윤리의 정치적 의도성을 보았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니체는 마키아벨리의 후계자입니다. 세계는 선과 악, 그 너머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개인의 악한 의도나 개인의 선한 의도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시스템이, 구조가 그렇게 만듭니다. 가령 주식시장의 경우 좌파 경제학자나 우파 경제학자나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주식시장 자체가 가치를 만들고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 가치를 두고 게임을 벌여서 가격을 따는 자와 가격을 잃는 자만이 있는 제로섬 게임이라는 것을. 여기에서 선과 악은 없습니다. 하지만 가치가 만들어진 곳에서 가격으로 따는 자와 잃는 자가 있는 것은 사실 도박과 같이 참여자 모두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온당치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주식시장에서 돈 번 사람이 약 4%라면, 그래서 그들이 행복하다면 필연적으로 그들이 땅 가격은 보는 96% 돈을 잃은 사람들의 가격이자 돈입니다. 수많은 가정들이 흘리는 피눈물입니다. 여기서 참여하는 사람들의 의도가 선하거나 악하지 않습니다. 즉, 이것은 도덕과 윤리로 설명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이것은 시스템이자 구조의 문제입니다. 도덕과 윤리는 이러한 시스템과 구조를 은폐합니다. 최소한 모계 사회가 붕괴되고 문명 사회가 된 이후 인류는 계속 이루어 왔습니다. 특히 근현대 사회에 와서는 이렇듯 도덕과 윤리가 시스템과 구조를 은폐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오히려 의도와 상관없이 도덕과 윤리가 다양한 형태의 지배자들의 지배를 합리화하는 수단으로 작용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의 오래된 속담들은 빛나고 있습니다. 악마만이 악마를 몰아낸다. 독은 독으로만 다스릴 수 있다. 물이나 와인은 독이 될 뿐이다. 사슴으로 살라고 사슴으로 사는 것이 선한 것이라는 도덕과 윤리의 설교 앞에서 사슴도 사자처럼 악마처럼 살아야 어린 사슴을 살려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선한 사슴으로 살아서는 풀도 안 먹고 물만 먹어서는 생존도 생명의 계승도 되지 않습니다. 그건 사자가 바라는 바입니다. 그냥 쉽게 사슴을 먹을 수 있으니까요. 악마만이 악마를 몰아낸다에는 이렇듯 단순하지만 인류사를 뒤엎는 철학과 현실적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또한 현대 과학과 철학이 지지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마키아벨리는 말합니다. 무자비하게, 친절하게, 관대하게, 주도면밀한 군주가 되어야 한다. 현실적이면서도 실용적이면서도 강력한 무장을 한 군주가 되어야 한다. 대놓고 무자비하지도 대놓고 친절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무자비함과 친절함에는 모두 이유와 철학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현실적인 실력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니체도 말합니다. 낙타처럼 살았다면 이제 사자처럼 주도적으로 살아라. 그리고 독수리처럼 자유로워져라. 악마만이 악마를 몰아냅니다. 독만이 독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병균은 병균으로 다스립니다. 그게 인문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의 가르침입니다.
마키아벨리가 입증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한 줄의 힘에서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이 담은 매우 위험하고 불온한 인류 역사를 뒤집을 만한 새로운 지혜와 시작을 니체의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와 함께 보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현실 속에서 이유와 철학이 있는 무자비함, 이유와 철학이 있는 친절함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진짜 악마를 몰아내는 실력 있는 악마가 되시길 바랍니다. 먹히기 좋은 선한 사슴이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은 채널의 유일한 에너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멋진 하루 되세요.